수학을 좋아하고 집 공부하는 초2 아들입니다. 최고 수준 1-1을 대부분 이해하고 얼마 전 다 풀었습니다. 기본 개념 응용도 잘 풀어내는 아이라 어떤 걸 더 알려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진도 빨리 나가지 않고 한 학기 정도 앞에 나가고 있고 팩토1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결국은 심하죠. 네, 결국은 심하죠. 제가 학원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선행과 심화 이런 걸 고민할 때 이런 표현을 가끔 써요. 도대체 학원들은 선행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왜 이렇게 빠르게 할까? 물론 어머님들 중에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1년 선행, 뭐 1년 반, 2년 선행 이렇게 이제 초등을 마칠 때 정도 될 수 있게 계획을 쭉 짜가지고 이제 위례에서 학원을 운영을 했잖아요. 지금은 운영 자체는 손을 뗐습니다. 지금 위례에 이제 제 이름의 학원이 있지만 우리 부원장 하시던 분이 선생님이 이제 원장으로 운영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언하고 이제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데, 그때도 프로그램을 짜서 초등 마칠 때 2년 정도는 선행이 되게 했는데 어머님들 다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여기는 심화는 되게 만족하는데 진도가 느려요,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학원들이 진도를 왜 이렇게 빨리 할까? 정말 중등을 뭐 2번, 3번 반복시켜야지 후련한 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다 믿는 건가? 문제집들은 뭐 심화를 두세 권 풀 수 있다고 생각은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까지 선행을 해야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력을 쌓아놓으면 그건 저절로 되는 건데, 실제로 교육을 하면서 증명을 해냈고 졸업시킨 아이들 학부모님들로부터 되게 고맙다는 나중에 연락도 많이 받았었고, 결국 저는 그게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심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소재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제가 학원의 로지카 같은 책이나 특별한 이제 뭐 학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아이들이 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제공하고 문제집들에도 그런 걸 넣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출판하는 책에는 그런 걸 많이 넣으면 너무 어려워서 많은 아이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화예요, 심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심화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근데 교과 심화는 문제집별로 차이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지금 1학년이니까 2학년 아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 많이 시키세요. 팩토 레벨 1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하고 뭐 탑사고력 수학 A도 하시고 1031도 하시고 필지도 하시고 심화 많이 하세요. 결국 그거 다 밑거름이 돼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양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서술과 식을 쓰는 걸 너무 싫어하고 덧셈 뺄셈을 식만 작성합니다. 그런데 세로식으로만 씁니다. 이런 방법을 서술이나 가로식으로 고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뭐 답 구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 같은 경우는 저는 서술을 특별히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이니까. 다만 뭘 많이 하느냐, 설명해 보게는 많이 해요. 원래 수학의 서술이라는 것은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대수 쪽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 과정도 방정식을 배우고 나야 잘 풀어지죠. 뭘 가정하고 나서 이렇게 뭘 x라고 하고 나서 이렇게. 초등수학은 근데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이들이 접하는 게 수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너무나 다양한데 그 다양한 방법들을 아이에게 글로 또는 이걸 다 서술하게 하는 건 되게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엄마가 집에서 수학할 때만이라도 말로 설명하게 많이 하세요. 그 생각이 정확하다면 잘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서술하고 식 적는 거 초등학교 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세로셈식으로 쓰는 거 가로셈식으로 쓰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추천하고 하지만 세로셈식으로 쓰는 아이를 굳이 가로셈식으로 또 고쳐줘야 되냐? 뭐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긴 해요. 만약에 아이와 함께 있다면 우리 이거 할 때 식을 가로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복잡하지 않은 건. 복잡한 건 세로로 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렇지 않은 건 가로로 생각하고 수 자체를 이게 문제 자체를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진 않는 부분이에요. 선행하면서 심화까지 하기, 응용 정도까지만 선행하며 현행 심화하기 어떤 게 나을까요? 선행하면서 심화까지 하기, 응용 정도까지만 선행하고 현행 심화하기. 이거는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구분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선행을 하잖아요. 선행을 하면 선행하는 걸 응용까지나 뭐 개념까지나 이런 선행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선행은 심화까지도 제대로 하는 게 선행이에요. 선행을 하려면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선행이니까 이 정도 개념으로 하고 심화는 자기 학년과 하면 되지 그런 수학은 없어요. 저한테는 하면 제대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대신 현행에 대한 걱정은 또 오답노트예요. 그거 하면서 아이가 어려워했던 거 그 기록을 남겨놓고 그걸 복습할 수 있게 하고 지금 만약에 4학년이에요. 4학년인데 학교에서 학내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떴어. 그러면 자 이제 경시대회 하니까 우리 4학년 심화문제집 사러 가자. 이게 아니고 5학년 6학년과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빠른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풀었을 때 어려워했던 것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오답노트를 관리한다면. 그러면 그것들만 한번 다 체크해봐도 만약에 4학년이다 그러면 뭐 4학년 1학기, 2학기에 했던 심화 문제들의 오답 체크 한번 하자. 한번 더 풀자. 그렇게 하고 뭐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특별한 경시대회다 하면 그 경시대회의 기출문제를 푸는 게 최고이겠지만 교내 경시대회를 입상하는 건 뭐예요? 교과를 완벽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큰애 덕분에 선생님 알게 되었는데 둘째가 초등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했는데 보드게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큰애는 보드게임 하면 이겨야지 이게 강했는데 둘째는 반대라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비슷합니다. 저희 집도 둘째가 항상 그런 문화를 좋아해서 보드게임 준비해놓고 고등학교 오빠한테 가서 오빠 보드게임 하자 그러면 오빠 싫어 안 해 그래도 빨리 나와 이러고 이제 지금도 보드게임이에요. 물론 지금은 학습적인 부분 게임은 없고 다 전략 게임으로 이제 하지만 지금도 아직 고3 아들과 중2 딸과 엄마 아빠가 모여서 보드게임 주말에 간혹 합니다. 학교에서 서술형인데 풀이를 짧게 써서 오답 처리됐다고 해서요. 서술형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습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초등학생들에게 서술형을 왜 요구할까요? 근데 다만 요구받으면 풀이를 짧게 써서 오답 처리됐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핵심적인 내용을 안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하게 하고 그런 걸 많이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아이가 되게 이제 성실한 아이고 말 잘 듣는 아이고 적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하지 않고 하면 그렇게 적은 것들도 평가해주고 잘했네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수학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학이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어떤 문제는 딱 보고 이거 한 개네 답이 한 줄로 나와요. 그러면은 걔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딱 지난주 문제로 그냥 말씀드리면 나 10살 삼촌 24살 나의 나이의 2배가 삼촌이 되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나이 문제에 관련해서 두 사람의 차이가 14살 나네.
14살 나니까 이거 확실히 알아. 14살 차이나. 그러면은 14살 차이 나니까 차이는 항상 14살이네. 그러니까 내 나이가 14살일 때 삼촌은 28살이고 2배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봐요. 그 답이 그냥 나왔어요. 차이가 항상 14살 나. 차이가 14살 나면 내가 14살이라야 삼촌이 14살 더해서 28살이지. 그래서 차이는 변하지 않는다. 항상 14살이다. 14살 차이 나려면 이렇게 차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여기가 14살 차이다. 그럼 한 칸이 14고 나는 14살이다. 굳이 설명하면 이런 식인데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아이는 차이가 14살이야. 차이가 14살이면 내가 14살이면 차이만큼이 28살이고 2배니까 나 14살이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를 서술형으로 아이에게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저처럼 이렇게 쓰는 연습을 시켜야 될까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때는 그 그림을 나타내고 차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써줘야 되고 해야 될까요?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식을 세워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의도를 벗어나서 아이는 더 간결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답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라고 해야 돼요? 이런 초등 수학을. 그렇습니다. 네. 연습하는 방법은 많이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이가 변하지 않는다. 차이는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럼 차이가 14살이고 그 14살인 관계가 차이면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설명하게 해야죠. 근데 그 설명한 초등학생들의 설명도 약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정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잘 정리해서 서술하는 연습을 해야 될 때인가요? 초등학생들이. 그거는 국어적인 어떤 그 능력도 앞으로 더 많이 키워져야 되고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 대한 능력도 키워져야 되고 초등학교 때는 좀 더 직관적으로 접근될 때도 많은데 그 직관적으로 접근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초등학교 수학은 저는 서술형 문제라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발표시키는 게 훨씬 현실적이죠. 평소에 교육할 때.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표현을 보게 하고 적게 하는 게 정답은 정답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엄마랑 하다가 트러블 생기니 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이번 달부터 학원이라고 하다가 끊어주셨는데 밑에 또 있네요. 이거 끊어졌네요. 다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디딤돌 기본응용 최상위 S 2-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요. 연산은 원리쌤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딱 해야 될 거 하고 계세요. 연산 싫어하면 연산 문제집 한 장 뜯어서 풀면 덜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런 컨셉의 문제집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선행해야 하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궁금증 해결요. 감사합니다. 제가 선행에 대해서 뭘 말씀드렸죠? 앞에? 초3 남자아이 엄마랑 질문 딱 3개만 답변을 해볼게요. 여기 질문 3개가 있네요. 초3 남자아이 엄마랑 공부하다가 트러블 생기니 위에 적다가 여기 다시 적으셨네요. 잘. 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이번 달부터 학원에서 4-1 하고 있어요. 3학년인데 4-1 하고 있고요. 저는 심화를 많이 하고 나갔으면 하는데 초등 때는 너무 심화를 파고드는 것보다 선행을 하자고 해요. 심화 문제는 선행 개념을 끌어오는 거라 선행하면 자연스럽게 풀린다고요. 저희 동네는 심화 유지의 학원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제가 아까 그 선행과 심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이건데 딱 요건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심화 문제가 선행 개념을 끌어온 거라서
선행을 하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반대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 아까 적었던 이 문제, 이것도 2배 차이다 하면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X년 후, 나도 X년 지나고 삼촌도 X년 지나고 나의 2배다.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이렇게도 풀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중학교에 가서 방정식 배우면 다 풀리는 문제인데 초등학교 수학은 뭐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산만 하고 중학생 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행히도 아까 아팠던 중학교 1학년 아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수학은 연산만 해놓고 공부 안 해놔도 중학교 것만 제대로 하면 돼요. 어차피 초등학교 거 중학교 거 배우고 나면 다 풀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선행하고 나면 심화 다 풀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비슷한데, 과연 심화 문제들이 선행의 지식과 선행의 그 문제풀이 기술들로 풀려서 풀리는 것, 그거 자체가 아이들에게 주는 게 뭘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심화를 제대로 가르칠 자신이 없나 보다. 심화를 제대로 가르칠 컨텐츠가 없나 보다. 선행은 학원이 선택하기 너무 쉬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선행은 선택하기 쉬운 교육이에요. 설명해주고 문제 풀리고, 설명해주고 문제 풀리고. 오히려 아이들 수준에서 심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를 잘 제시해 주는 게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민에 대해서는 저는 어머님 고민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집에서라도 심화 문제집들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동네에 학원이 없다고 하시니까. 네. 다만 엄마랑 공부하다가 트러블을 생겨서 학원 보내달라는 아이라서 그것도 쉬울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행을 하면서 심화가 해결되고 선행 자체가 많은 걸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에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수학은 어떤 어려운 개념을 고민하고 풀어내고 하는 거에 가치가 있지, 뭐 이거 방정식 배우면 초등 다 풀려 이런 얘기는 전 동의가 안 되거든요.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연산 교과 문제집 플라토만 하고 있는 초2입니다. 사고력 심화 문제집을 시작하려면 탑사고력, 팩토 중 어떤 걸로 해야 할까요? 선택하고 마치고 나면 다음 교재는 무엇일까요? 초2예요. 팩토 레벨 1이나 탑사고력 A단계를 하시면 됩니다. 좀 수월하게 시작하실 거면 팩토 레벨 1이 더 나아요. 탑사고력 A단계는 교과 문제집하고 하면서 아이가 그래도 수학적으로 좀 호기심도 많고 하면 탑사고력 A 하세요. 다만 탑사고력 A 선택하시면서는 1권이 조금 어려워요. 나머지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2권부터 하세요. 그 전체적으로 영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2권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5학년 아이 이번 달부터 수학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5학년 1학기 기본을 마치고 학원에 간 거라 진도가 빠르지 않아서 학원에서는 5학년 1학기 응용으로 복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집에서 4학년 심화를 못 끝내고 학원에 들어갔는데 4학년 심화를 안 해도 될지 고민이에요. 집에서 따로 챙기려고 하니 아이가 학원에서 시키는 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아이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설득해서 하나만 해보자로 하실지, 실제, 네. 4학년의 심화들이, 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5학년에 가서 5학년
학원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한다라는 부분하고 뭐 아쉬움이 있지만 아이가 그 말을 안 듣는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하고 잘 얘기하셔서 요만큼만 엄마하고 또는 네가 좀 해보자. 어려운 건 엄마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해도 아쉬움은 뭐 덮어두셔야죠. 왜냐하면 4학년 내용이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수학의 끝은 초등수학이 아니잖아요. 초등수학이 수학의 다가 아니잖아요. 4학년에 나오는 실제 4학년에 나오는 각도에 대한 심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깊이가 상당한데 그런 내용은 중학교에 가서 다 다시 합니다. 네, 다 다시 하기 때문에 4학년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심화를 제대로 못하고 학원을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5학년 정도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는데 엄마가 하자고 한 거 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하고 관계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안 따라 주어도 너무 많이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부가 지금 다는 아니니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들 심리에 관련된 건데 제가 위례에서 학원을 하면서 3년 동안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3년간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 오는 미국에 간 아이도 있는데 미국에 간 아이가 카톡으로 선생님 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카톡이 진짜 지난 겨울에 막 오기도 하고 3년을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이제 애정도 되게 서로 진짜 이제 제자가 된 아이들. 그런데 이제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선생님 우리 학원에 친구들 좀 많이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당연히 그래야지. 니네는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러면은 우리 학원의 장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생님은 내가 못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토요일이라도 선생님 야 토요일 시간 돼? 그럼 너 나와. 그 어려운 거 선생님 좀 봐줄게. 나와. 해가지고 따로도 막 봐주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학원은 아무도 안 와요, 선생님.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한테 오래 배워서 선생님이 좋아서 군소리 없이 나오는 건데 제 친구들은 그런 학원 절대 안 다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올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마음은 엄마 아빠의 마음 또는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항상 진심으로 아이들 잘하게 하고 싶고 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 좀 그런 게 통하는데 5학년, 6학년만 돼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공부가 지금 다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초등학교 3, 4, 5학년 시기를 잘 해놓으면 중학교 공부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 정말 수월하게 잘한다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근데 아까 중학교 1학년 거 기본부터 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느냐?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습이. 그러니까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 결정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상담에 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